화면 공유하고 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는 되게 많아요. 용도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이런 함수도 조건을 그 개수로 세는 것만도 몇 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용도에 따라서 뭐 이런 기본 함수들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함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함수들을 배울 것이고요. 자,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여기 제가 오늘 공유해 드린 것은 뭐 꼭 오늘 안 해도 되니까 요걸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어 우리 총 매출을 가지고 여기다가 좀 평가를 해 보려고 해요, 평가. 뭐 잘 팔았다 못 팔았다 이런 평가 있잖아요. 그 평가를 한번 매겨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 하나 기능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지금 이제 총 매출 요걸 클릭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 놓고 여기 화면에 맨 상단에 왼쪽에 보시면 홈 밑에요. 서식 복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붓 모양처럼 생겼죠. 서식을 복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저희 평가 때 적용을 할 거거든요. 평가를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서식이 완성이 되죠. 이게 서식 복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컨트롤 Z. 함수를 하면서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조금 이제 이런 기능도 엑셀에 있으니까 좀 써 보시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서식 복사예요. 서식 복사. 한글 쓰신 분들은 모양 복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한글도. 이렇게 한 번 해 놓은 서식을 이런 다른 서식에 또 적용을 시켜 주는 거예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복사하려고 할 샘플 서식이 있겠죠, 요거. 샘플 서식을 클릭을 하시고 서식 복사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 줘요. 그러면 여기가 빗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분 모양처럼 하는 생긴 게 생겼어요. 그리고 적용할 곳에다가 여기다가 딱 찍어 줘요. 그러면 서식이 복사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서식을 복사를 한번 했는데 이 서식 복사한 거를 한 곳에만 딱 찍으니까 서식 복사가 해제돼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 번만 쓰기에는 좀 아쉽고 내가 이곳저곳 좀 찍을 때가 많다. 그러면 서식 복사를 이게 서식을 복사할 샘플 셀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서식 복사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요. 딱 더블 클릭을 하시면 내가 드래그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부분이 그 서식에 다 적용이 되고요. 딴 데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또 적용이 돼요. 자, 계속 적용되죠? 제가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ESC 버튼이 있어요. ESC를 누를 때까지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서식을 자꾸 하실 때 또 요거 하나 해 놓고 또 똑같이 테두리하고 또 다시 똑같이 찾아 가지고 또 서식 바꾸고 하지 마시고 하나 만들어진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저희 평가 여기도 테두리를 제가 그을 건데요. 모든 테두리를 하셔도 되는데 방금 배웠던 서식 복사를 한번 해 볼까요? 여기를 블럭을 잡고 여기 서식을 저는 복사를 하겠다. 서식 복사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 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도 한꺼번에 그려지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서식이라는 것은 쉼표 스타일 들어간 것도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쉼표 스타일이 적용이 될 거예요. 회계로 돼 있네요. 숫자인 경우는. 문자는 상관이 없을 거고. 자, 평가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냐면 자, 총 매출이 만으로 잡을게요. 9,000으로 잡을까요? 9,000 이상이면 우수 우수 상품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빈칸 이렇게 두려고 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조건은 요 내용입니다. 총 매출 값이 있겠죠. 총 매출이 총 매출 써져 있는 요 값에 따라서 9,000이 넘으면 9,000 이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9,000 이상이면 우수상품이라고 여기에 써지겠죠. 여기에 우수상품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요것도 우수상품, 요것도 우수상품 몇 개 되겠네요. 아니면 빈칸으로 표시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어떤 조건을 처리하는 함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if 함수라 그래요. if라는 함수는
조건을 처리할 때 쓰는 함수예요. 조건은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그죠?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다양한 모양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함수고요. if는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칸에는 자, 잠깐만요. 주석을 좀 써갖고 는에서 if 함수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 우리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 보면 칸이 나오잖아요. if는 이렇게 세 칸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 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칸 자리에는 조건을 써요. 조건. 이 자리는 조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요. 만족할 때 참이죠. 참. 참이라는 것은 맞으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면 그 말이에요. 거짓. 이렇게. 그 세 칸에다가 첫 번째 칸은 조건을 쓰는 거고 두 번째 칸은 참이라고 쓰는 거고 참일 때 어떤 말을 쓸 거냐. 참일 때는 우수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수상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거짓인 자리에는 빈칸이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빈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조건이 뭐냐면 총 매출이 9천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죠. 여기에 요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칸에 우리가 값을 채워볼 건데요. 제가 함수를 적었잖아요.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괄호도 나오고 여기 보면 쉼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함수 마법사를 쓸 거니까 괄호라든가 이런 컴마 이런 것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 컴마가 생기고 함수가 끝나면 괄호가 생겨요. 자, 요 한 칸 한 칸들이 함수 마법사에서 보면요. 이렇게 함수 마법사 if 칸에 보면 이렇게 세 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칸이 요거, 두 번째 칸이 요거, 세 번째 칸이 이건데 이게 조건, 첫 번째 칸이, 두 번째 칸이 참, 세 번째 칸이 거짓 이렇게 한 칸씩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총 매출이 9천 이상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걸 표현하는 게 가장 관건이죠. 자, 총 매출이 이랬으니까 내 커서가 있는 여기다 커서가 지금 있겠죠. 여기다 구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내 앞에 있는 총 매출 값을 가지고 그 값에 대한 평가를 매기는 거니까 이 내 앞에 있는 총 매출 값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G5셀이 되겠죠. G5입니다. G5셀을 찍어줄 거예요. 총 매출 값은 G5가 되는 거고요. 9천 이상이에요. 자, 우리말로 하면 9천을 먼저 쓰고 이상을 뒤에 써야 되는데 엑셀에서 수식을 표현할 때는 관계를 나타내는 걸 먼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상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부등호 우리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크다 하고 같다 하고 같이 쓰는 게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옆에다가 뭐보다가 되는 거예요. 9천보다가 되는 거죠. 9천.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G5가 크거나 같다 9천 이렇게 적어주면 이 총 매출이 9천 이상이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빈칸은 어떻게 처리하냐. 우수상품은 그냥 쓰면 되고요. 빈칸은 큰 따옴표를 2개 써요. 떼쓰기 없이 그냥 큰 따옴표를 2개 쓰면 그게 빈칸이 돼요. 빈칸은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쓰면 그 함수 결과에 있다가 false라는 그 논리값이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빈칸은 큰 따옴표 2개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한번 구해 볼게요. fx 눌러가지고 if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거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눌러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I 눌러주면 되죠. I 그럼 바로 if가 나옵니다. 자, 보니까 논리 검사를 수행해서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true는 참이란 뜻이에요. false는 거짓이란 뜻이에요. true는 참, false는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거짓을 나오게 한다. 값을 반환한다는 말은 참이나 거짓 값을 나오게 해라. 나오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if 들어가 볼게요. 확인. 그랬더니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대로 3칸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나오고요. 첫 번째 칸에 보니까 로직 테스트라고 나와요. 얘는 조건이라는 의미예요. 조건. 두 번째, value if true. value는 값이고요. 만약에 true는 참이다 그랬죠. 맞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조건이 맞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우수상품이라고 쓰겠죠. 우리는 우수상품이라고 쓰고 false, value if false는 거짓이고요. 값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빈칸 쓸 거죠. 빈칸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총 매출이 그랬어요. 그럼 총 매출 첫 번째 내 옆에 있는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GO가 아까 우리 9천 이상이면 할 때 여기에 부등호를 먼저 쓴다 그랬죠. 9천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부등호를 먼저 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에요. 만약에 초과다 그랬으면 등호가 빠지면 돼요. 크다만 쓰면 초과고요. 만약에 미만이다 했으면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바뀌어요. 미만. 그다음에 이하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냥 9천이면 그랬으면 등호만 들어가면 돼요. 좀 이따가 요거 관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상만 해보고 여기다가 9천 적어줍니다. GO가 9천 이상이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true라고 나오죠. 요거는 현재 내 커서가 있는 요 줄의 값이 참이야. 맞아. 9천 이상이야. 라는 뜻이에요. true나 false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false가 나오는 것은 현재 내 커서 옆에 있는 값이 해당하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맞으면 true가 나옵니다. 자, value if true라는 것은 값이 만약에 참이면 그 말이니까 여기다가요. 우수상품 이렇게 써요. 우수상품. 자, 원래는 큰 따옴표를 하고 써야 돼요. 문자로 쓸 때는. 근데 이렇게 다음 칸에 딱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붙죠. 그래서 마법사를 쓰면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큰 따옴표를 내가 적어줄란다. 그럼 적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이 만약에 거짓이면 빈칸이죠. 자, 빈칸을 갖다가 아무것도 안 써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자, 우수상품은 나오고요. 자동채우기를 쭉 해보면 내 옆에 있는 총 매출 값에 따라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빈칸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false라는 문자를 찍혀버리죠. 그래서 빈칸을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수정을 하실 때는 수식을 첫 번째 요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수정은 첫 번째에서 해야 된다 그랬죠. FX를 눌러줘요. FX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함수 마법사 창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여기 false 칸에다가 아까 빈 칸은 큰 따옴표 2개다. 큰 따옴표를 2개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확인하면 다시 채우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수 상품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if라는 함수고요. 조건을 처리할 때 쓰는 함수예요. if라는 함수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if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if라는 함수를 한번 접해봤고요. 아마 지금까지 한 함수 중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f는 조금 어려워하세요. 자, 여기 관계연산자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있다 그랬죠. 관계연산자. 앞에서 한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등호예요. 얘는 같음이란 뜻이에요. 같음. 제가 방금 이렇게 오류가 나죠. 왜 오류가 날까요? 분명히 는하고 같음을 썼는데 는이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수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수식에다가 문자를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이거 수식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호 앞에다가 작은 답을 한 개 붙였어요. 작은 답을 한 개 붙이면 숫자를 그 수식이나 이런 값을 문자로 그냥 처리해서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크거나 같음 있죠? 이거 크다. 입이 왼쪽으로 벌어지는 꺽쇠가 크다예요. 얘가 크다거든요. 얘는 크다. 그런 말로 초과라고 하죠. 초과. 그 다음에 크다와 같다가 함께 들어가면요. 이것은 이상이라는 의미가 돼요. 크다와 같다가 함께 들어가면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작다죠. 작다. 다른 말로 미만.
그다음에 작다와 부등호를 같이 쓰면 작거나 같은 경우죠. 이하. 자, 그러면요. 이 기호는 뭘까요? 이 기호.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붙어 있지는 않고. 자, 아까 요 기호를 각각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작다고요. 얘는 크다잖아요. 그러면 작거나 크거나 그런 뜻이네요. 작거나 크거나 라는 의미는 뭐 뜻일까요?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 같지 않다. 같지 않은 경우죠. 같은 경우만 뺀 거죠, 현재. 같은 경우만 빼고 작거나 크거나 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호를 쓰시면 되고요. 이런 기호들을 우리가 관계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if 함수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좀 응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좀 앞에 if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해서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연습을 따라서 몇 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바로 막 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총 매출이 9천 이상이면 우수상품이고 아니면 빈칸으로 했는데 조건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총 매출이 10,000 이상이면 최우수 상품, 그다음에 8천 이상이면 우수 상품, 그렇지 않으면 불량 매출 부진 상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걸 관리할 때 어떤 관리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좀 분류하거나 할 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우수 상품이라고만 딱 할 수도 있지만 단계를 줘가지고 10,000 이상이 되면 이런 것들 있죠. 10,000 이상인 거는 최우수 상품이라고 딱 써놓고 8,000 이상이면 우수 상품, 그렇지 않으면 매출 부진 상품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방금 봤던 if는 두 칸밖에 없었죠. 참 거짓을 쓰는 두 칸밖에 없었죠. 조건은 요거 10,000 이상이면 이게 조건일 것이고, 자, 우수 상품 아니면 빈칸 이렇게 두 칸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현재 써야 될 내용은 최우수 상품, 우수 상품, 매출 부진 상품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if가 한 개 갖고는 안 되겠지요. 한번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 딜리트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칸은 똑같이 클릭하시고, 자, 총 매출이 10,000 이상이면 최우수 상품까지는 똑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약간 심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FX 눌러서 자, I 한영키 바꿔주고 I에서 if 들어갑니다. if는 뭐뭐이면이라는 말이 나올 때 if를 쓰는 거예요. 뭐뭐이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딱 달린 거잖아요. 그럴 때 if를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로 예제를 안 잡고 다른 것으로 예제를 잡았냐면요.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자격증 문제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함수의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응용판으로 지금 제가 요게 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커말 자격증 책에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바로 들어가시면 좀 약간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조금 기본 예제를 좀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제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 들어가서 앞에 건 똑같이 한다 그랬죠? 10,000 이상이면 최우수 상품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칸의 조건에다가 항상 첫 번째 걸 찍는 거예요. 자, 가끔 이게 10,000 이상이면이라고 하니까 요 10,000 이상인 걸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첫 번째 거, 내 커서가 있는 그 줄의 거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 칸씩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자기 옆에 값으로 계산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9,497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합니다. 이것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이라고 써요. 10,000 이상이면 true에다가 뭐라고 쓰죠?
최우수 상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요까지는 똑같아. 지금 했던 거랑. 자, 최우수 상품이면 그걸로 상황이 종료가 된 거죠. 우리는 이제 8천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을 또 달아야 되는데 최우수 상품일 때 하는 게 아니고 최우수 상품이 아닌 것 중에서 이제 8천 이상인 걸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만 이상이면 최우수 상품으로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죠? 만 이상이면 최우수 상품으로 이미 상황 끝. 자, false에다 클릭을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에다가 반드시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최우수 상품인데 거기다가 또 조건을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수 상품이 아니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if를 또 한 개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뭐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여기서 if가 또 한 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함수 fx가 눌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안에다가 if라는 함수 안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넣어주는 걸 우리가 중첩한다 그래요. 함수를. 중첩을 할 때는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저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여기 말고 요 앞에 보시면 검정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 검정 삼각형을 딱 눌러봐요. 그러면 여기에 if라는 함수가 나오고요.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들이 쭉 나와요. 자, if를 저는 또 한 개 넣을 거니까 여기에는 if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if를 넣을 게 아니고 다른 걸 넣어야 된다 나는 상황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썼던 함수가 없으면 함수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함수 마우스 창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 그때 보고요. 우리는 if를 또 넣을 거니까 여기에는 if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 if 클릭 이렇게 하면 자 수식 입력줄에 봐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우수 상품 뒤에 뭘로 이어졌어요? 컴마로 이어져야 돼요. 컴마로 이어지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컴마가 아니고 뒤에 플러스가 나왔다. 최우수 상품 플러스 if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커서가 최우수 상품에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밑에 칸에다가 커서를 올바르게 클릭을 했다면 이렇게 쉼표로 if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까 if 똑같은 상태죠. 여기. 그래서 조건 똑같이 또 적어주면 됩니다. 자, 8천 이상인데요. 뭐가 8천 이상이냐면 총 매출이 8천 이상이죠. 그럼 총 매출 값을 또 첫 번째 걸 찍어야 돼 항상. 총 매출이 크거나 같다 8천 이렇게 적어줘요. 8천 이상이면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자, true에다가 우수상품이라고 써야 되겠죠? 우수상품. 그렇지 않으면 매출 부진 상품으로 하네요. 그러면 false 마지막 칸에다가 아니면에다가 매출 부진 상품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처리가 됐죠.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매출 부진 상품이 아니고 여기다가 조건을 또 달아서 더 조건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또 클릭하고 if를 또 달아도 돼요. 계속 if 추가해도 돼요. 그러면 식이 복잡해지긴 하겠죠. 그래도 다양한 그 단계별로 뭐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럼 일단 아까대로 매출, 부진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 건 바로 적으면 돼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이제 내 점수대 총 매출 값에 따라서 뭐 매출 부진 상품도 있고 우수 상품도 있고 뭐 최우수 상품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매길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게 if 함수예요. if 함수. 자, 제가 성적표로 다시 왔습니다. 맨 앞에 우리가 했던 성적표 시트로 왔고요. 여기다가 자, 평가를 좀 해보려고요. 자, 아까 우리 배웠던 서식 복사 한번 또 써먹어 볼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할까요? 아, 여기를 복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등자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복사, 서식 복사 눌러가지고 그다음에 평가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런 서식 복사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블럭을 잡아서 서식 복사를 누르고 적용할 곳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깔끔하게 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다시 왔고요. 제가 뭘 하러 왔을까요? 여기에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이거 좀 지울게요. 우리가 평균 가지고 평가를 내잖아요.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혹시 수미양가 혹시 아시죠? 연령대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수미양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저 나이 때는 수미양가를 아시니까 90점 이상이면 수로 하고요. 80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그다음에 60 이상이면 양. 그렇지 않으면 다예요. 이제 예전에 저희 나이 때는 수미양가로 평가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ABCD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10점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평가를 하는 맥락은 같으니까요. 수미양가가 낯선 분들은 ABCD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뭐뭐이면이란 말 있잖아요. 뭐뭐이면 그러면 if를 써야 되겠죠? if 자 평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fx 눌러서 처음에 하나는 if를 똑같이 써요. 제가 한영키가 지금 한글 상태이기 때문에 한영 한번 바꿔주고 I 하겠습니다. I if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는 조건이지요. 내 옆에 있는 내 커서가 있는 요 줄의 평균값을 찍어줘야 되겠죠. 이 값이 자 90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써야 되겠죠. 90 이상이면 자 true에다가 수라고 쓸 거예요. 그죠? 한영키 바꿔주고 수. 자 문자열인 경우는 다음 칸에 커서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false. 거짓이면 그 말이잖아요. 수가 아니면 그 뜻이에요. 반드시 여기다가 그냥 수 아니면 우 두 개만 쓸 거면 바로 우를 쓰면 되는데 아닌 경우는 커서를 반드시 여기다 내려놓고 수에다가 클릭하고 하시면 안 돼요. 중첩하실 때는 밑에 칸에다가 찍어 놓고요. if를 또 추가했었죠? if 추가하실 때는 요 앞으로 갑니다. 여기 삼각형 눌러가지고 if 이렇게 하면 여기 if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 수식 입력줄이랑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커서를 반드시 한번 찍어주세요. 다시.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어디가 클릭이 잘못되거나 막 하면 막 엉뚱한 셀을 찍히고 막 상황이 똑같이 안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찍어주세요. 클릭을 하시고 자 80점 이상이면 그랬어요. 뭐가? 평균이 80점 이상이죠. 첫 번째 거랑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을 찍고 또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80 이렇게 80 이상이면 자 true에다가 u라고 적어요. 자 또 u가 아닐 때라는 의미는 false에다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다시 if 또 추가를 하면 계속 if가 추가되고 있고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고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된다. 자, 똑같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자, 또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70이 되겠죠? 70 이상이면 여기다가 또 아니면 자 양밖에 없으면 바로 양을 쓰면 되는데 양도 있고 가도 있으니까 if를 또 한 번 써야 되겠죠? 요거 이면 할 때마다 if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if를 추가 여기서 그러고 똑같이 평균이 크거나 같다 60이 되겠죠? 60 이상이면 여기다가 양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그냥 조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 마지막 건 그냥 가. 그래서 우리가 if를 이렇게 4개나 써가지고 수미양가를 평가를 냈네요. 확인. 채우기를 쭉 하시면 내 점수에 따라서 수미양가가 나오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i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어떤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음이한가를 평가를 매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같은 데서는 학점이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5점 단위로 끊어지죠. 그러면 if가 한 2배는 더 필요하겠네요. 5점 단위로 끊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if가 만약 if를 많이 쓰면 좀 시식이 길어져요. 그리고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첩 if는 쉽지는 않아요. 좀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이고 나는 엑셀이 처음이고 이렇게 복잡한 계산까지는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러시면 맨 앞에 했던 거 있죠, 우리? 이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if 하나만 일단 연습을 좀 해보시고, 아, 요것이 조금 이해가 되고 좀 알겠다 하시면 그때 중첩 if를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요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중첩 if를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가, 제가 어떻게 해드렸는가를 보시고 하시면 조금 쉽게 좀 느껴지실 거고, 엑셀이 그렇게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인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죽을 만큼 어렵지도 않아요. 해보면 처음이고 낯설어서 그렇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니까 너무 막 그렇게 어렵다 생각 마시고, 어려우면 일단 한 템포 끊어 가시고 하실 수 있으면 자꾸 반복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지우고요. 조금 이제 좀 열기를 식혀서 if 하면서 엄청 지금 왜 안 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른 함수로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 하시는 분들은 요런 함수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함수 뭐 하는 함수일까요? left라는 거 왼쪽이란 뜻이죠. right는 오른쪽이란 뜻이고, mid는 중간, 뭐 특정 지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left는 뭐 하는 함수냐면 어떤 문자가 있겠죠. 문자열의 왼쪽에서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게 레프트. 왼쪽이란 뜻이에요. 함수들이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그대로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right는 반대겠죠.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서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 레프트 라이트는 이런 거구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써보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레프트는 왼쪽에서 뭘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래.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뭘 값을 뽑아내는 거래.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미드는 중간이에요. 왼쪽 오른쪽이라고 딱 단정 지은 게 아니고 중간에서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 중간이라는 지점은 내가 원하는 지점인 거죠. 첫 번째부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 중간이란 말은 조금 애매하니까 원하는 곳에서부터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이게 미드 함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요 글자 써져 있는 거 갖고 할까요? 요거 병합을 좀 풀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 갖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칸에 병합해도 되겠네. B2 셀에 직원 한 칸 띄고 IT 한 칸 띄고 활용 능력 띄고 성적표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직원이라는 글자 두 글자만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셀에 있는 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직원이라는 글자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직원이라는 글자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두 글자인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left 함수예요. left.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fx 눌러서 일단 left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얗게 바꿔주고 L. left라는 함수는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합니다. 반환한단 말은 값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텍스트라고 하는 칸하고요. 넘차지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요. 텍스트는 자,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예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그럼 그다음에 넘차즈는 왼쪽에서부터 추출할 문자 수예요. 자, 텍스트에다가는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게 할 거죠. B2 셀에서. B2 셀을 클릭을 해요. B2 셀에서 이 셀을 찍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죠. 이렇게. B2 셀에서 넘차즈는 문자 수 몇 개를 나오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원 두 글자 나오게 할 거죠. 그러니까 2라고 씁니다. 2. 그러면 자, B2에서 왼쪽에서 두 개가 나오게 해라. 그럼 직원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가 4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글자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레프트는 4라고 쓰는 게 네 번째가 아니고요. 네 개.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가요? 나는 직원 IT까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띄어쓰기도 한 칸으로 잡아요. 그래서 직원 한 칸 띄고 I까지 이렇게 나와요. 4라고 쓰면. 그러면 직원 IT까지 나오게 하려면 이 개수가 5가 돼야 되겠죠. 5가 돼야 이렇게 직원 한 칸 띄고 IT가 나오는 거예요. 레프트는 이 셀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이 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IT만 나오게 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레프트는 무조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왼쪽에 있는 첫 글자부터 요 지정한 개수만큼 나오게 하는 거다. 이해되신가요? 이렇게 하면은 직원 IT라고 나왔고요. 자, 요거는 그래도 아까 if보다는 조금 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을 좀 봐서 요거를 좀 이런 것들 익숙하게 내 눈에 익숙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 B2,5 하면 B2에서 B2라는 요 셀이잖아요. B2라는 셀에서 왼쪽에서부터 5개라는 의미예요. 5개. 5번째가 아닙니다. 5개예요. 자, 라이트 함수를 한번 봐볼까요? 라이트는 오른쪽에다 그랬잖아요. RIGHT. 자, 문자열의 끝 지점부터, 끝 지점이라는 것은 맨 끝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죠.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레프트랑 사용법이 같아요. 대신 방향만 다르죠.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글자를 나오게 했다면 라이트는 오른쪽부터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는 똑같이 B2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찍고 넘차지에다가 제가 3을 써볼까요? 그러면 B2에서 오른쪽에 세 글자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성적표란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5라고 써볼까요? 5.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한 칸도 띄어쓰기도 한 칸도 세니까 몇 띄고 성적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개가 나옵니다. 오른쪽부터 5개, 띄어쓰기도 한 칸으로 포함한다. 1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 오른쪽에 한 글자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라는 글자 한 글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예요. 왼쪽에서 원하는 문자를, 오른쪽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IT라는 글자만 추출하고 싶어요. 저는 요 글자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IT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양 끝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미드를 써야 됩니다. F6 눌러서 어떤 중간, 양 끝이 아니면 미드를 써서 찾으셔야 돼요. MID, 미드라는 함수 확인하고요. 자, 텍스트는 똑같이 B2예요. 여기에서 자, 스타트 넘버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넘차즈만 나왔어요. 그죠? 스타트 넘버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 끝이 스타트할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그죠? 여기 끝에 무조건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없지만 미드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스타트 넘버예요. 그러면 제가 IT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띄어쓰기도 한 칸으로 세서
이 첫 글자, 내가 추출하려고 하는 첫 글자가 몇 번째에 있는가. 자, i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이죠. 띄어쓰기 한 칸으로 하면 i는 네 번째 글자죠. 그래서 4. 네 번째 글자부터 넘차즈 몇 개, IT 두 글자죠. 그러면 2라고 적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요 문자열에서 네 번째 글자부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IT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활용 능력을 추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활용 능력이란 글자만 추출하고 싶다. 미드를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미드. 자, 텍스트는 B2 셀에서 스타트 넘버를 세야 되는데 이 활자가 몇 번째에 있는가? 왼쪽부터 셌을 때요. 하나, 둘, 띄어쓰기도 한 칸 세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글자네요. 스타트 넘버는 7이 되고요. 일곱 번째 글자부터 넘차즈는 활용 능력 네 글자죠. 그래서 4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원하는 글자만 이렇게 추출이 돼요. 이게 미드 함수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미리 이제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들도 한번 조금 접해 봤고요. 이제 문자열 함수는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할 때 여기 만약에 이 표를 본다고 했을 때요. 저는 여기 생산 A팀, B팀, C팀인데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 A인지 B인지 C인지만 여기에 필요해요. 이게 코드다 만약에 코드다라고 하면 A인지 B인지 C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문자 함수를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글자 A라는 글자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뭐 미드를 써가지고 이 셀에서 세 번째 글자부터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만들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코드 값을 판단할 때 상품 코드를 판단할 때 뭐 이가 S인 경우도 있고 뭐 A인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코드에 따라서 스페셜 등급, A 등급, 뭐 B 등급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이 등급을 가지고 어떤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우리가 요 셀이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 앞에 있는 뭐 첫 글자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마지막 글자라든가 중간에 있는 어떤 글자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를 쓰시는 거죠. 그죠? 뭐 생년월일 같은 걸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 때도 그런 문자열 함수들이 필요하죠. 우리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 때 주민번호에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일부만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번호가 791209 다시 2 땡땡 땡땡땡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성별을 판단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여기 셀에서 필요한 정보는 여기 하나잖아요. 그죠? 요런 것만 우리가 추출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문자 함수를 가지고 뭐 쓰시는 그런 예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앞으로 이제 또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볼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을 한 번씩 해 보고 나서 우리 교재에 있는 함수들을 들어갈게요. 교재에 있는 함수가 좀 쉬운 것도 있는데 좀 어려운 것들이 조금 막 갑자기 막 섞여 있고 튀어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초 과정이 없이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리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공유를 중지를 하고. 자,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if 함수는 좀 많이 해 보신 분들이 아니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엑셀을 하면서 뭐 항상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것도 좀 해 보고 자꾸 연습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극복해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녹화해 가지고 또 올려드리고요. 오늘 올려드렸는데 그 안 나갔던 파일은 다음 시간에
한번 나갈 거고요. 그 집에서 혹시 시간 되시면 그 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소스 파일 제가 한글 파일로 올렸거든요 일부러.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만들어 놓으셔 갖고 따라서 하시면 쪼끔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